오늘 이 시간에는 현재까지 벌어진 글로벌 이벤트들을 놓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 앞으로의 조선 해운 산업의 모습은 어떨지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될 거라고 단정을 짓기보다도 이런 견해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점은 바로 군비 지출 증가가 앞으로 조선소의 도크 부족 현상을 더 심화시킬 것이라는 점입니다. 올해 초에 불거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 상당수의 많은 국가들이 한 목소리를 낸 주제가 있었는데 바로 군사 예산을 늘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전 세계의 군사비 지출은 꾸준히 상승을 했는데요. 특히 우크라이나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이 나토만 하더라도 앞으로 GDP의 2%를 국방 예산으로 배정하자고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기준을 넘어선 국가가 많지 않다는 것이죠. 보시는 자료는 나토 동맹 국가들의 GDP 대비 국방 예산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차트인데요. 차트에 여기 붉은색 실선이 방금 말씀드린 이 나토가 설정해 놓은 2% 룰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을 제외하고 보면 이 2% 룰을 넘어서는 유럽 국가들이 현재 6개밖에 안 됩니다. 특히 여기 스페인이나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이 2% 룰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배나 되는 예산을 더 쏟아부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앞으로 이들 국가들은 더 많은 무기를 주문해야 되고 더 많은 해군 선박이나 잠수함들을 보유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를 만드는 조선사들의 야드는 그러니까 도크는 더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국내 조선사들만 하더라도 쉽사리 도크를 더 늘리지 못하고 있는데 따라서 현재 도크가 2025년까지 풀린 상태에서 이를 추가로 더 늘리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선박 가격 결정권은 좀 조선사들이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중국만 하더라도 군용 선박을 자국 조선소에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따라서 앞으로의 조선 수주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LNG, 탱커선, 컨테이너선, 벌크선 그러니까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특수선 시장도 커지면서 도크 부족 현상이 더 심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점은 공급망과 관련된 점인데요. 현재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길게 하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분명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공급망 문제 때문에 상품 가격이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격은 현재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도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죠. 왜냐하면 당장 어떤 나라가 자국 내 엣지가 있는 상품이나 원자재를 수출 금지한다면 그걸 연준이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만약에 내가 정말 필요한 어떤 원자재가 있다면 그동안은 가까운 데서 조달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먼 거리에서 조달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며칠 전에 EU는 러시아산 석탄 수입 금지를 시행했는데 사실 그동안 EU는 보시는 것처럼 이 석탄 수입의 대부분을 러시아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러시아산 수입을 못하니까 다른 나라에서 석탄 수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대안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호주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여기 옆에서 조달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수십일을 걸쳐서 석탄을 운송을 해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비단 석탄뿐만 아니라 석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들 국가들은 지금 당장 필요한 상품만은 수입할까요? 앞으로의 시대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키면서 치밀하게 준비했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부족할 것 같은 상품들의 재고를 미리 확충을 해놨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데미지를 입을 거라고 판단되는 부분을 철저하게 보완해 놓은 다음에 전쟁을 일으킨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본인들이 엣지가 있는 부분을 무기화하면서 원하는 걸 얻어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보면서 다른 나라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동안은 필요한 만큼 또는 조금 더 여유가 있을 만큼 재고를 축적해 놨다면 앞으로는 더 많은 그리고 더 다양한 공급처들을 두면서 상품 구매를 늘릴 것입니다. 당장 보시는 이 천연가스만 하더라도 앞으로는 딱 필요한 만큼 그러니까 이 선에만 걸쳐서 구입을 해 놓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여유 있게 재고를 확충해 놓을 텐데 따라서 이렇게 되면 이를 운반하는 여러 선박들의 수요가 더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특히 지금은 지지부진하지만 벌크 선박 같은 경우에는 오더북을 보게 되면 거의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 탱커선 같은 경우에도 VLCC는 거의 바닥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이후에는 인도되는 선박 자체가 없다고 하죠. 그리고 이에 더해서 내년부터 적용되는 환경 규제까지 감안하면 앞으로의 시대에는 이러한 수요를 공급이 못 따라갈 거고 이에 필요한 선박이
이제 더 필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점은 이제 앞으로의 조선해운 산업은 민간이 아니라 정부 주도의 사업이 될 거라는 점인데요. 이제 이게 뭐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물론 이제 기업들도 재고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이제 앞으로는 국가 차원에서 원자재나 이 다양한 상품에 대한 재고 축적 여부를 적극적으로 의사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해상선적법 같은 이런 법안을 시행했지만 한편으로 이걸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만약에 이제 이번에는 미국이 급하다면 이러한 법안은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지난 2-3년 동안 미국이랑 중국이 서명한 이 천문학적인 지원 법안만 보더라도 그 많은 재원을 어떻게 기업들이 다 조달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이제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심스럽게 앞으로의 조선해운 산업은 이제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 성장 산업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이제 은행 같은 곳에서 과한 레버리지를 이제 조달받았지만 현재는 그럴 필요 없이 이제 본인들이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입니다. 이건 이제 최근 국내 조선사들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선사들도 이 흑자 기대감이 이제 공존해 있죠. 물론 이제 당장 흑자 전환이 된다고 해서 뭐 도크를 더 확장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이제 분명한 건 앞으로 이들 기업들은 더 많은 투자를 단행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R&D가 됐든 하드웨어가 됐든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이 앞으로 조선업은 군사비용 지출에 따른 이제 야드 부족 현상, 그러니까 도크 부족 현상, 그리고 이제 더 많은 양을 더 멀어진 곳에서 조달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부가 주도하는 가운데 이 조선사들이 수익성이 개선이 되면서 투자할 여력도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또 앞으로 어떤 이벤트가 발생할지 모르지만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두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앞으로의 조선 해운 산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